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전임 언어자활사 린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제화를 하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던 요청 중에 하나인 책 읽기 연습만으로 언어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상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언어제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책이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하고 개인마다 적용 방법과 효과성의 차이가 있어 짧은 상담 시간 내에 자세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책을 고르고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어재활사의 입장에서 언어재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읽기 방법, 수준별 책 고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도 물론 언어재활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주로 수동적인 방식으로 두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언어치료는 대화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 때로는 언어 능력 회복을 위한 신체 운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책 읽기는 언어 재활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어휘력 확장, 이해력 연습, 말하기 리듬과 유창성 향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책 읽기만으로 전문가에게 받는 언어 재활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책 읽기는 언어 재활 과정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책 읽기 연습을 할 때 적용할 만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내어 읽기. 두 번째, 반복 연습. 세 번째, 이해하기. 네 번째, 적절한 난이도의 책 선택하기. 다섯 번째, 줄거리 쓰기.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각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리 내어 읽기. 자신의 목소리로 발음과 억양에 집중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읽기 이해력과 말하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말하기 중에서도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억양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소리내어 읽어보았다면 이제 읽고 있는 내용을 녹음해 보세요. 그 다음 녹음을 들으며 발음이나 억양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며 다시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반복 연습. 반복 연습은 언어 이해와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이나 단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뇌가 해당 언어 패턴을 더 잘 기억하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특정 단락을 선택하고 하루에 여러 번, 며칠 동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용의 의미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해하기.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해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어나 문장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또 읽은 내용에 대해 보호자와 함께 토론하거나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시는 것도 이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적절한 난이도의 책 선택하기. 자신의 언어 능력에 맞는 책을 선택하면 재활에서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 구조와 기본 어휘를 사용한 책으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줄거리 쓰기. 읽기와 쓰기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읽은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은 쓰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읽기 이해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읽은 책이나 글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몇 문장을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이러한 연습 방법들은 언어 재활 과정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언어 능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과정은 현재 개인의 언어 수준과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만 들으시고는 어떤 책을 선정해 읽어야 할지가 여전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쉬운 언어와 구성을 가진 책부터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시도록 실어증 중증도 및 언어 재활 단계에 따라 책 추천 목록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언어 재활사로서 언어 수준에 근거하여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취향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도서 목록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미한 실어증 대상자분께는 이런 책을 추천드립니다. 경도의 실어증은 실어증 지수가 76점 이상인 일상 대화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단어 및 문장 생성에 다소 제한이 있거나 복잡하고 긴 내용 이해에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AQ 점수를 기준으로 중증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지만 언어 영역별로 강약점은 대상자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상담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의 힐링 소설로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 회복된 실어증 대상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재활을 지속하며 지친 대상자분들께서도 간접적으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세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도 작가가 딸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생의 지혜와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책으로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추천드립니다.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집중력이 짧은 독자도 읽기 쉬운 간단한 문장들부터 다양한 의태어 사용,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 반복과 빛은 숲 단어, 간접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간 정도의 실어증 대상자분께는 이런 책을 추천드려요. 중등도 실어증은 실어증 지수가 51에서 75점으로 경도 실어증 대상자보다 단어나 문장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이 두드러지거나 부분적으로는 일상적 이해가 가능하고 단서 등의 도움에 의해 단어, 문장 표현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책을 구매하실 때 느린 학습자를 위한 글을 만드는 피치마켓에서 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책보다 이해하기 쉬운 글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 같은 고전 명작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출판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기본 어휘 및 생활 한국어 집 중에 투판즈 서울대 한국어도 추천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책으로 성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 어휘와 표현을 제공하여 언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도의 실어증 대상자 분께는 이런 책을 추천드려요. 심도의 실어증은 실어증 지수 26에서 50점에 해당하는 정도로 전반적인 언어 이해와 표현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유형이며 대상자에 따라 제한되지만 단어 및 1, 2어절 표현이 가능하거나 낱말 및 본인 신병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에 부분적으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심도의 대상자분들 중 어느 정도 글자인지가 가능하신 대상자분께 언어재활 훈련용 도서 및 활동집 중에서 언어재활 학습지를 추천드려요. 언어재활 학습지는 언어발전소 언어재활사 팀이 제작하여 인지기능과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신경언어장애 성인과 보호자, 언어재활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난이도로 나뉘어 심도의 실어증 대상자분들뿐 아니라 중등도에서 경도 대상자분들께서도 활용하시기 좋답니다. 언어재활 워크북 표현편과 이해편 또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재활 활동을 담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그림 도서 중에서 라라라 한국어 단어 카드는 많이 사용하는 초급 단어들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낮은 AQ를 가진 대상자분도 접근하기 쉬워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책을 고를 때 팁을 드리자면 스스로 자신의 현재 읽기 능력과 언어 이해력을 고려하여 어떤 단어나 문장 구조가 편하는지 살펴보고 책 선택 전 몇 페이지를 읽어보며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70에서 80%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적당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관심사와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장르의 책을 도전해 보셔도 좋고, 나와 비슷한 언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 보세요. 언어재활을 위한 도서 목록이나 담당 언어재활사 등 전문가 추천 도서를 참고하여 위 방법을 적용해 보고 나에게 맞는 책을 추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어증 대상자의 경우 책을 읽는 활동이 단순히 독서에 그치지 않고 언어 재활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언어 재활사나 재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적절한 책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독서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언어 재활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쌓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결론적으로 집에서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은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나의 수준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재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기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 책 고르는 법, 그리고 중증도별 책 추천 목록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언어발전소는 다양한 영상과 컨텐츠를 통해 언어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대상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